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특검을 파이어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을 파이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위대들이 일제히 이 로버트 말러에 대한 공격을 크게 강화하고 있고, 또 특검 말러에게도 흠집이 몇 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기 때문에 그의 예측 불허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팀의 전략은 특검팀에게 협조를 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 트럼프 팀의 최측근을 4명이나 기소한 상태고, 또 이 조사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 강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볼 때 트럼프가 말러를 파이어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하는 계산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특검 공격이 왜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지, 또 말러 팀의 흠집은 어떤 것이 나 있는지, 러시아 수사의 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말러를 파이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시에 러시아와의 선거 관련 야합은 결단코 없었다 하고 되풀이해서 얘기를 했고, 법무부와 FBI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동지였던 제프 세션스 장관, 그리고 부장관인 로드 로젠스타인에 대한 경멸, 불만족, 이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러시아 수사에 대한 기본 전략은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 신속하게 종결을 한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 조사도 신속하게 종결을 한다,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관을 파면한다면은 그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흉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들의 태도가 아주 크게 돌변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과 언론 측에서는 트럼프의 전략이 혹시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한 측근은 로버트 말러 특검이 구테타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팍스 뉴스는 지난 토요일 특검팀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말러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매우 편향되어 있다라고 공격을 맹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말러 팀의 2명의 고위 수사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편을 드는 식의 텍스트 메시지를 교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러가 이 직후에 이들을 즉각 파면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흠집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말러 팀이 트럼프 선거팀의 이메일 자료를 입수한 것, 이것이 불법적으로 했다 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팀은 특검이 트럼프 선거팀의 이메일 자료를 입수할 때 이 당시에는 정부기관이 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말러 팀은 입수 경위가 선거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현재 부장관인 로젠스타인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특검팀의 정치적인 편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의 답변입니다. 우리 직원들, 죽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말러 특검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적절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개한 것으로 측근들이 전언한 것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러 특검은 지금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4명을 기소했는데 그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있습니다. 선거본부장이 있고 안보보좌관이 들어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유죄를 시인했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의 최측근의 입을 몇 개 특검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수사와 같은 유해 수사들, 예를 들어서 워터게이트 수사라든가 화이트워터 수사 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여러 해가 걸리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신속한 사건 종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 혹시 금년 말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희망적인 사항일 것이다.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특검을 파이어하려고 한다면 현재 법무부 부장관인 로젠스타인이 해야 합니다. 장관인 제프 세션스는 이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손을 떼겠다고 자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관이 말러를 파이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의 평생의 관직 경력을 이런 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로젠스타인을 파이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고발을 하면은 또 파이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은 특검을 파이어해라, 아니면은 제2의 특검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FBI와 법무부를 조사해라,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주말쯤에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시기를 택해서 트럼프가 말러를 파이어할 것이다 라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하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민주당 의원인 제키 스파이어 하원의원이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총무인 존 코네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루머를 일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월 18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장기간 정전 사태가 발생해 일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어제 오후 1시에 시작돼 11시간 만인 자정 무렵 해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탑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조지아 전력회사는 지하 전기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정전 사태가 야기됐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인수위 측은 불법적 취득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특검 측은 입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뮬러 특검이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수만 통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메일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뮬러 특검의 해임 절차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탄할 일이라면서 솔직히 그 이메일에 뭔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며 공모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해 애리조나주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번 주 실시될 예정인 상하원 세제개혁 절충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참석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맥케인 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우선주의 국가 안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책은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보다 미국의 주권을 우선순위에 놓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기후변화 정책을 취소하는 한편 지난 냉전 시대부터 이어왔던 국제협정들에서 탈피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트럼프가 발표할 정책이 미국 국토 및 생활 방식 보호, 미국 번영의 촉진, 힘의 과시를 통한 평화, 국제 경쟁 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남서부 퀘타의 한 교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9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당국은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뒤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 2명이 나타나 폭발물을 터뜨린 뒤 신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당국은 예배에 통상 250여 명의 신자가 모이는데 이날은 성탄절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거의 4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숙자 남성이 시카고 이스트 유클레인 타운에서 구타를 당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토요일 1100대 애슐랜드 부근에서 한 히스패닉계 남자가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를 수배했습니다. 먼덜라인에서 가짜 라이플로 운전자를 겨냥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7세인 이 남자는 토요일 오후 3시경 53번 도로상에서 옆에 있던 운전자를 라이플로 겨냥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 중이던 가해자를 특수폭행 등 3가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차 안에서 가짜 라이플을 발견했습니다. 최악의 해를 맞고 있는 시카고 베어스가 시즌 종료 전 2게임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어스는 지난 토요일 라이언스를 만나 20대 10으로 또 패했습니다. 게임 전적 4승 10패. 베어스는 오는 주일 시즌 전적 무승 기록을 갖고 있는 브라운즈와 만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9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49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9도.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밤한때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40도입니다.